자, 오늘의 주제, 영화 변호인의 열풍과 민주당의 냉풍. 민주당은 찬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의 의미가 뭐냐면요. 일단 뭐 영화 변호인, 실제 그 영화의 모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시죠. 상당히 뭐 액션물도 아니고 블랙버스트도 아니고 참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딱 조금 내용이 딱딱할 만한 시대물인데 이게 벌써 지금 예상으로는 이번 주말을 지나면 450만을 넘었을 것이다. 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제까지 기록이 340만입니다. 340만. 그러니까 450만을 60만만 지나면 되는데 오늘이 금요일이죠. 어제 하루 27만 7천 명이 봤답니다. 그러니까 지난 개봉하고 첫 금요일 날이 54만 명이 봤고요. 개봉 이후 첫 토요일이 또 54만 명. 그러니까 금토일 합치면 뭐 450만이 아니라 500만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봉 첫날 20몇만 명을 넘어 20몇만 명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영화상 개봉 첫날 가장 많은 인원수를 돌파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뭐 가장 많은 영화 기록을 세웠던 게 7번 방의 선물인데 12일 만에 400만 깼는데요. 아마 이것도 넘어설 것 같습니다. 최단 시간 1000만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주변에 갑자기 사라지면 영화 보러 갔다 그러더라고요. 변호인 보러 갔다. 저희 이기명 논술위원장님도 그저께인가요? 낮에 갑자기 안 계세요. 보니까 영화 보러 가셨다고. 변호인 보러 가셨다고. 주위에 사라지면 다 변호인 보러 가고 있다.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저희는 저희 아이들과 볼 생각입니다. 같이. 아이들 방학을 해서요. 아마 이번 주에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기 바라고. 뭐 요즘 화제죠. 뭐 박중훈 영화배우 박중훈 씨는 변호인을 보았다. 송강호 배우는 그냥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니라 위대한 배우였네요. 트위터까지 올렸고요. 진중권 교수는 계속되는 변호인 열풍. 관객들은 이 영화가 그저 영화가 아니라 아직도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 느끼는 듯하다.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도 한 말씀 하셨군요. 영화 변호인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느끼는 관객이 많을수록 국민이 체감하는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다. 아주 이럴 때는 똑똑해요. 아주 바른 소리를 하네요. 참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가끔씩 참 국민들이 뭘 참 제대로 이렇게 하는 게 없는 것 같다. 박근혜 뽑는 거 보면 뭐 이렇게 자조 섞인 소리 하고 있고 힘 빠져 있을 때 진짜 우리 국민들은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런 솔직히 뭐 스토리로 보면 크게 뭐 흥미가 없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 아마 반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얼떨결에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진짜 이 내용이 보고 싶어서 또 정의에 대한 정의감, 정의에 대한 목마름, 감동 이런 걸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힐링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이런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대가 정의가 사라진 국가 권력이 스스로 정의를 포기한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
그와 맞물려서 폭발적 반응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우리 대단한 국민들을 가진 대한민국이자 그리고 이 야권 지지층이라고 표현하지 야권 지지층만 보러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열풍과 반대로 가는 정당이 있죠. 예.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참 뭐 제가 이 논평을 하면서 워낙 민주당에 대해서 이모저모 평론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이 뭐 타이밍 놓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이런 열정, 정의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정의로운 사람에 대한 지지 이런 것을 받아 안지 못하는 그릇이다. 민주당이란 그릇 자체가 그걸 받아 안을 수 없는 그릇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민주당의 인기가 없고 늘 국민들한테 혼나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것이로 대변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을 그냥 지지리도 못난 정당 제가 저번 방송에서는 민주당은 잘 될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둘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평론하는 제 입장에서야 대안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들어줘봤자 실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대안에 대해서 말해주고 평가해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의 열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너져내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 그리고 정의감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게 만드는 권력, 기득권, 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그대로 투영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참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을 때 600만에 이르는 추모 인파 그리고 지금 이 변호인 영화에 대한 열풍 민주당은 새누리당보다 2배는 잘 되고 남아야 될 정당이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스스로 노무현을 부정하고 정의를 부정하고 민주당이란 민주자를 붙인 이름이 아까울 정도로 민주적이지 못하고 이런 게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도 총평을 했습니다만 민주당은 일단 구조적으로 3대 3대 3 구조 그 구조 때문에 누가 대표가 돼도 잘 될 수 없는 정당이다라고 제가 평해드렸고 그리고 민주당 스스로 너무도 반사 이익을 노리는 사람들 즉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많다.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도 않고 민주당이 이제 참 지금으로 봐서는 죽어 있는 정당이죠. 살아 움직이는 정당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 움직이면 그 속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뭐 소위 비주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비주류라고 표현 안 쓰죠. 언론에서는 주류, 뭐 주류는 친노, 비주류는 비노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국민과 소통하려는 국민 소통파와 소통하지 않고 자기 기득권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 두 개가 민주당에는 존재한다. 지금 당권을 잡고 있는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부류에 속하는 대표죠. 또 그런 사람들이 비주류라는 이름으로 친노를 공격하고 또 친노라는 이름을 주류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그 사람들이 당내에서
뭐 그 사람 워낙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몇 명만 위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이 당을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실제는 그렇지 않죠. 예. 어쨌든 지금 현재 이 국민들의 이러한 이 민주당을 지지해 줄 만한 그 500에서 1000만에 가까운 국민들의 지지를 한 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민주당.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지방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적죠. 예. 제가 봐도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거기다가 지금 개혁특위, 국정원 개혁, 뭐 연내 입법 처리하기로 합의해서 지금 며칠 안 남았죠. 조금 전에 전병헌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답답하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뭐 합의는 안 되고 그래서 기자회견 내용이 30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실력 행사를 하겠다. 뭐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속아 웃을 일이죠. 뭐 몰라서 지금까지 그래왔나. 어쨌든 김한길 대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직을 걸겠다고 했고 특검은 벌써 사라져 가는 듯하고 이거 뭐 국정원 개혁 입법조차도 물 건너가면 김한길 대표는 사퇴해야 되는 게 맞죠. 직을 본인이 스스로 걸겠다고 했으니까 4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 내부는 술렁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선거에 이길 수도 없고 현재 지도부의 리더십으로는 이 국정원 문제 그리고 뭐 NLL 문제부터 해서 산적해 있는 그리고 지금 현재 노동 현안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현안 등등등등 돌파할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참 한두 달 전부터 오히려 김한길 대표가 제 얘기를 들었으면 수월했죠. 직 걸기 전에 제가 공대위 만들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선 공대위, 공동대책위, 국정원 관련, 부정선거 관련 그쪽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지금 현재 평시 지도부 체제, 김한길 대표 체제 지도부 최고위원들은 원내 싸움과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 준비 서로 나눠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좌충우돌을 해서 폭삭 내려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원내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국정원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제대로 대응 못하는 그야말로 좌충우돌 하다가 내려앉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말을 안 듣더군요. 혼자서 다 하려고. 전병헌 원내대표와 김한길 대표 두 사람이 뭐 슈퍼맨도 아니고 혼자서 뭐가 다 할 듯이 하더니만 결국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내에 찬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초선 의원 26명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기자회견 했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특검과 국가정보원 개혁이라는 마지막 해결책을 저버린 채 종북몰이와 공안탄압으로 이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이는 필시 국민적 권기로 이어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6명이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초선들이 지금 김한길 대표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민주당에 처한 상황은 여러 가지로 아주 답답한 국면에 있죠. 이러는 상황에 안철수 의원이 광주 내려가서 어제 민주당은 낡은 세력이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발칵 뒤집혔죠. 그것도 광주에 가서. 거기다 이 철도노조 파업 그리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이 정치 이슈를
노동계가 주도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여전히 늘 새누리당이 이슈 치고 나가면 뒤따라가고 또 현재 노동 현안에 노동계가 치고 나오니까 또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늘 뒷북. 늘 민주당이 이슈를 주도하거나 민주당이 국면을 전환해가는 모습은 그동안 본 적이 거의 없죠. 뭐 만들어진 국정조사, 만들어진 국정감사에서 몇몇 의원들의 선방. 자, 이런 상황들 속에 김한길 체제가 벌써부터 뭐 자기가 스스로 직을 걸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김한길의 사일은 굉장히 괴로운 사일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이제 잠룡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뭐 손학규 의원이 독일에서 돌아와서 전 의원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그저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추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 된다.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집단 이기주의, 집단적 히스테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말 뜻이 뭐하죠? 늘 지금 현재 민주당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당의 모습과는 늘 반대로 갑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은 죽어있는 정당이다. 민주당 요즘 뭐 이전에도 그랬고 정책으로 잘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정책으로 잘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더 잘하죠. 국민들에게 선거 때마다 될 정책은 아니지만 잘 던져서 표 잘 받아갑니다. 그런 것도 새누리당한테 뒤지죠. 민주당이. 뭐 정책 잘하는 건 별로 없어요. 말은 많습니다만 실제 액션에서 보면 늘 뒤집니다. 뭐 지난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민주당은 제가 오늘 한 서너 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를 좀 현재 상황을 좀 해드리고 마지막 좀 대안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변호인의 국민의 열기 그리고 애진행 노무현 대통령 추모의 열기 이런 열기들을 왜 민주당은 못 담아내는 것일까? 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집구석이 횡횡하거나 흉흉하거나 쌈박질만 하고 늘 또 그건 보수 언론들이 이용해 먹고 이런 걸 계속 되풀이하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스스로 국민 참여의 길을 막았죠. 열어야 됩니다. 그죠? 요즘 재판도 국민 참여 재판, 뭐 법무부에서 영화 보러 가시면 광고도 합니다. TV 광고도 하고, 법무부에서조차도, 법원에조차도 국민 참여 재판, 배심 문제,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을 늘리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민주당 거꾸로 가서 국민 참여를 다 막아버렸었죠. 그것도 김한길 대표 작품이죠. 결론은 벌써 보이죠. 국민 참여형 정당으로 가야만이 민주당은 살 수가 있다. 그래야만이 안철수 신당이란 바람이 불어도 새누리당이 날 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민주당은 지금 뭐 정치 혁신, 정치 쇄신을 말하기 전에 자기들 정당 혁신부터 해야 됩니다. 김한길 대표는 대표될 때 쇄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쇄신한 건 없죠. 뭐 개파 청산하겠다부터 시작해서 뭐 별별 말은 많았습니다만 뭐 해낸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치 혁신, 뭐 지금 대선구제가 어떻고 지방선거의 공천이 어떻고 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민주당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정당 혁신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안 하고 있죠. 그 세 번째는 민주당 스스로 이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았는 세 번째 이유는 보수 언론들, 보수 진영, 수구 진영에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갇혀 있거나 또는 그것을 이용해서 반사 이익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이 심한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오늘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버러지만도 못한 정치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 스스로 자신의 정치 입지, 정치 생명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민주당은 적어도 하나의 이렇게 획일한 정당으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뭉쳐서 그렇게 당을 하나 만들면 되지 않겠나라는 단순한 생각도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된다는 것이 평가가 나 있죠. 예전에 유시민 전 의원도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여러 방향으로 해봤지만 결국은 수포로 돌아갔죠.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또 유시민 전 의원처럼 당 내에서 그렇게 할 만한 저력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치인들끼리만 뭉쳐서 당을 하면 좋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상당한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이 정당의 개혁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좌초하고 말했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민주당이 이 국민들의 이 열기와 지지와 이런 걸 못 받아안는 네 번째 이유를 보면 늘 이 연대 때문에 그 딜레마에 빠져서 허우적댑니다. 선거 다가오면 이제 연대를 해야 되는, 연합을 해야 되느니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면 연대를 할 것인지, 지방선거가 다가오는데 그 통합진보당하고 연대를 안 하면 지방선거에 상당한 타격이 온다는 둥, 안 온다는 둥, 해야 된다는 둥, 안 해야 된다는 둥. 별별 또 똑같은 고민을 지겹지도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안은 안 만듭니다. 평상시에는 놀다가 선거 때 다가오면 또 막 자기들끼리 해야 된다는 둥, 안 해야 된다는 둥. 그러니까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도대체 너희들은 뭘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선거 때 되면 이제 표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원래 이렇게 열정이 생기고 기운이 생기고 희망이 보이면 같이 좀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러는데 희망이 전혀 안 보이죠. 예. 근데 과연 이 민주당이 이대로 계속 갈 겁니다. 갈 건데 우리 국민들이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 대한 언론에서도 그냥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민주당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받아 그 참 좋은 지지자들 그리고 지지의 뜻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 안지 못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었냐? 늦긴 했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이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 뭐냐 도대체 민주당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해봤자 안 듣지만 늘 그렇습니다. 말해봤자 안 듣지만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출구게 만드는 현재 이 답답한 국민을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 전략은 있다 분명히. 이제 그 민주당에 좀 초선 의원들이 좀 똑똑한 의원들이 좀 있죠. 이분들이라도 저희 팩트TV의 이런 방송을 들으시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민주당의 미래는 없는 것인지, 출구 전략은 뭔지. 일단은 현재 상황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을 바탕에 두고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을 만들든 안 만들든 그 존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존재를 자꾸만 부정하려고 그러고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하면 이 정치가 진흙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늘 제가 이 통합진보당한테도 좀 세련된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면서도 늘 하는 말이 현실을 인정하고 대중의 즉 표를 주는 사람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제 내가 나만이 선이고 나만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가지고 있으되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국민들을 설득하고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테크닉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안철수에 대한 안철수 신당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뭐 싸운다고 없어지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없어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보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더 유연해지고 더 확대되고 더 커지면 되는 그거든 결론은. 그래서 현재 통합진보당 정의당 뭐 이렇게 있지만 예전에 2010년에 한번 뼈저리는 아픔이 있죠. 대통합 야권 대통합을 하려고 하다가 불발됐습니다. 그 당시 민주통합당 지금의 통합진보당이 반대를 했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소통합을 했는데 그것도 불과 1, 2년 뒤에 곧바로 지금의 민주당으로 그때는 민주통합당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역사를 거꾸로 돌아가서 박근혜보다 더 역사를 빨리 거꾸로 돌린 사람은 김한길 대표죠. 민주당 정당을 완전히 시계를 거꾸로 돌려놔 버린 그 다시 바로잡아야 되겠죠. 다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적어도 민주당에 있는 깨어있는 국회의원들은 지금 다시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안들은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파 등록제도 있었죠. 그리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 이 두 가지 골간만 가지고도 충분히 민주당은 살아 움직이는 경쟁하는 즉 정파 등록제로 해서 서로 정파 간에 진짜 그때는 정책적 경쟁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인물 대 인물로 경쟁하는 것보다 이 친노 대 비노라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진보 정치인들이 민주당의 이 정파 등록제 속에 합류할 수 있게 문호를 열고 매우 유연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많은 진보 인사들이 민주당에 합류할 수 있도록 문을 열면 됩니다. 즉 당대당 통합은 힘들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합의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예전부터 만들어져 갖고 논의됐던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살려면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 많은 진보 인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를 열어주고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되돌리고 그래서 그 당시 민주통합당보다 좀 더 유연하고 내외연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민주당은 살아있는 정당으로 바뀔 겁니다. 지금의 김한길 대표가
만들어 놓은 당원 중심의 민주당은 그야말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 그리고 국민들이 많은 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들이 답답함을 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스스로 죽을 것을 자처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영아 변호인에 대한 열풍, 열기, 그것은 이 시대의 상황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이 고스란히 자기 자산으로, 그리고 우리 그게 제대로 돼야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거죠. 정당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정당이 늘 오명과 국민들로부터 외면과, 그리고 내부 집안 싸움, 인물 대 인물 싸움, 그리고 늘 그것을 보수 세력들이 이용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지겹지도 않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이 국민들의 정의로운 국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이 열기를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 자체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민주당의 냉풍은 스스로 문호를 열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당대당 통합은 힘들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마타도나 수구 세력의 반격, 수구 세력이 상당히 공격해 올 겁니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참 난리가 나겠죠. 또 저쪽 언론들은, 그리고 수구 세력들은. 근데 민주당 내에 정파 등록제를 만들고 국민 참여를 늘리고 그런 새로운 이전보다 또 업그레이드된 국민 참여 방안을 만들어내고 하면 자연스럽게 인사들이 합류하고 그 안에서 정파들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통합의 효과를 가지고 민주당이 더 큰 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남은 대안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금 이 답답한 국면에서 탈출구를 열어주고, 탈출구 전략을 빨리 세워주고 지방선거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당이. 마지막으로 민주당에 드리는 제언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길 외에는 민주당이 살 길은 없다. 그런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국민들의 가슴을 더 이상 답답하게 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